안녕하세요. 풋볼보헤미안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K리그 이슈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바로 대구FC의 차기사령탑 선임에 관련한 기사였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스포츠조선에서 오늘 내놓은 기사인데요. 대구FC의 차기사령탑의 가마 감독, 지금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지도자인데요. 가마 감독을 선임한다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기사입니다. 스포츠조선의 윤진만 기자가 되게 자세히 취재를 했는데요. 저는 이 기사의 진위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떠나서요. 알렉산드르 가마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억력이 좋은 축구 팬들이라면, 오랫동안 K리그를 지켜보았던 팬들이라면 굉장히 좀 낯이 익은 지도자일 것 같습니다. 경남FC에서 활동했던 지도자죠. 2008년 연말인가요? 2009년 연말인가요? 경남FC의 조광래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 코치로서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가마 감독의 한국행, 경남행은 자신의 지도자 커리어를 한층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좀 작은 팀 아니면 유소년 팀 위주로 활동을 했고, 실제로 조광래 감독이 경남에 부임해서 이 가마 코치를 선임한 이유는 젊은 선수를 키워서 성적을 내야 하는 클럽의 특성에 맞는 지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가마 코치를 경남에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남은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워냈죠. 윤빛가람이라든지 김주영이라든지 기타 많은 젊은 선수들을 키워서 상위권에 뛰어오르게 됩니다. 당시 조광래 유치원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가마 감독이 당시 코치였죠. 자꾸 헷갈리는데, 가마 코치가 조광래 감독을 잘 도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조광래 감독이 나중에 대표팀 감독으로 갔을 때 가마 코치가 다시 또 스태프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조광래 대구 단장과 가마 감독의 사이는 돈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마 감독에게는 조광래 단장이 축구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기억에도 가마 코치는 사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존재감이 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요, 조광래 감독 옆에서 조용히 있던,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병근 코치랑 굉장히 역할 분담을 잘해서 선수들을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대회 활동은 좀 조용히 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단에서 여러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어린 선수들 클리닉 같은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스킨십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전면적으로 나서던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가마 감독이 지도자 커리어가 확 뜨는 계기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광래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3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조광래 감독도 지도자 커리어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갔었고, 명성적인 측면에서요. 그 옆에 있던 가마 코치 역시 조광래호의 성적에 따라서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광래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11년을 넘기질 못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삿포로에서 있었던 한일전에서 3대0 패배를 당했었고, 그 이후에 레바논 원정을 가서 레바논 원정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조광래 감독이 그 해를 못 넘기고 경질을 당하게 되죠. 가마 감독과 한국 축구의 인연도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끝났지만 가마 감독의 지도자로서의 평판과 명성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과 이별한 후에 그는 성인 프로팀의 지도자로서 도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알와하다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알와하다에서 UAE 걸프 리그라고 하죠. UAE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태국의 부리람 유나이티드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어중간한 태국 클럽이 아니고 태국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로 유명했던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부리람을 2014 시즌, 2015 시즌 연속으로 우승을 시킵니다. 부리람에서만 6개 타이틀을 따내게 되고,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에서도 나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리람 유나이티드에서 거두었던 리그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FA컵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태국 리그에서 가져온 트로피가 크고 작은 걸 다 합해서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태국 클럽 축구 역사상 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태국에 가면 가마 감독의 그런 인상, 그런 느낌 이런 걸 좀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브리람이라든지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인기팀인데 그 팀과 관련된 뭐 간판이라든지 광고물 같은 경우에 가마 감독 얼굴이 자주 비치기도 했습니다. 2018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가마 감독이 태국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원래 가마 감독은 태국 올림픽 대표팀과 함께 2020년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을 치를 생각이었는데 도중에 그만두게 됩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이유도 굉장히 재밌는데 당시 무앙통 유나이티드가 지금 가마 감독이 맡고 있는 팀이죠. 무앙통 유나이티드가 굉장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소방수로 가마 감독을 데려가겠다고 나서게 된 거죠. 태국 축구 역사상 클럽팀이 연령별 대표팀, 각급 대표팀의 감독을 빼온 경우는 이게 처음이랍니다. 그 정도로 태국 무대에서는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는 지도자가 가마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국 리그에서 그냥 잘 나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역대 최고의 감독이 된 셈이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대구 FC가 이 가마 감독을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동남아가 수준이 좀 낮다고 해도 동남아에서 태국은 넘버원이고요. 넘버원급의 나라이고 클럽 축구 같은 경우는 규모적으로 봤을 때나 수준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 최고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리그에서 최고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구가 이 가마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금전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조광래 사장님이랑 가마 감독의 그런 인연을 생각을 하더라도 가마 감독은 한국을 떠난 이후에 그 태국에서는 굉장히 거물이 되어 있고 그에 부합하는 금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대구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은 가마 감독이 태국에서 받는 돈만큼 지불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포인트를 짚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 가마 감독이 무앙통에서도 나쁜 성적을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앙통이 시즌 초반 계속 하위권으로 꼬라박는 그런 시즌을 보내다가 소방수로 가마 감독을 데려와서 5위로 시즌을 마칩니다. 지난해 얘기입니다. 5위로 시즌을 마치는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리그가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무앙통에서도 나름의 지도력을 보였고 이런 상황에서 대구 FC란 지렛대가 있으면 무앙통에서도 태국 리그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한 가마 감독을 잡기 위해 그에 대한 그만한 대우를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런 영입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앙통 유나이티드는 뭐 클럽의 규모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K리그 어지간한 팀에 못지않은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팀이기 때문에 가마 감독을 잡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데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코로나19에 관련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리그는 아직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니시노 아키라 감독 지금 태국 국가대표팀 감독님이죠. 니시노 감독이 지금 뭐 연봉을 30%인가 50%인가 깎는 상황이고 경기가 없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마 감독과의 재계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뭐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무대로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태국도 조만간 리그 재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리그가 재개가 된다면 그리고 무앙통에서 가마 감독이 성과를 내게 된다면 아마도 대구 행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 처지에서는 가마 감독을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물론 시즌이 이제 갓 시작됐고 그리고 시즌 개막 전에 안드레 감독이 중간에 떠나버린 중간도 아니죠. 시즌 개막 전에 그냥 떠나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조광래 사장이 가장 믿을 만한 또 다른 외국인 지도자는 아마도 가마 감독인 건 맞는데, 가마 감독이 쉽게 선선히 대구로 올 가능성은 기대만큼 크지가 않을 터이니, 그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대안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 K리그는 지금 라운드가 줄었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대구는 좀 급하고 가마는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마 감독 얘기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K리그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K리그 현장 취재를 다니고 있으니 현장에서도 뭐 찍을 수 있으면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찍을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K리그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